네, 안녕하십니까. 모터 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PD입니다. 네. 네, 자, 이번 영상은 요번에 GV80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요번에 뭐가 바뀌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나 올랐고 맞아요. 네. 좀 많이 올랐죠? 좀 올랐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네. 좀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네. 이 GV80을 네.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잘 몰라요. 이 점 때문에 이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옵션을 선택할 때 기본 옵션이 뭐가 들어있고 그쵸. 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되고 내부가 살짝 변경이 되는데 요 전면에서 딱 보았을 때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장 눈에 띄고 저는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전 전체적으로 약간 좀 꽉 찬 느낌 많이 들어요. 네. 꽉 찬 느낌인데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저는 벤츠? 벤츠의 GLS 마이바흐. 그렇구나. 저는 요 부분이 그 마이바흐 볼 때도 요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웠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더. 그리고 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가면서 굉장히 좀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느낌. 고급스러움이 뭐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요런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전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요 그냥 일반적인 헤드램프가 아니에요. MLA라고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입니다. 지구공에 들어간 헤드램프인데 그게 양산형 중에 가장 얇은 그런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 요거를 이제 스위치를 온, 오프 오프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마이크로 렌즈거든요. 요게 상당히 얇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구공에 들어갔던 게 GV80에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 나올 G80에도 요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전하고 느낌이 좀 틀리죠? 볼륨감이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메쉬 구조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요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이트가 딱 들어오니까 전하고 확실히 느낌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살펴볼 텐데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크게 틀린 점은 없어요. 전면에 비하니까 뭐 거의 변한 게 많이 없네요. 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전하고 똑같은데 요 하단부 하단부를 보면 요게 이제 V 형태의 크롬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플러가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히든 머플러네. 이게 히든 타입의 머플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V 형태의 크롬 디자인은 예전에 우리가 부산에 모토쇼에 갔을 때 컨셉카에서 봤던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컨셉카에서 나오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 상당히 세련되게 디자인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언제쯤 적용이 될까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부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요 하단부 때문에 요것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올라간 금액에 비해서 요게 만족이 되느냐 요게 문제죠. 참고로 사이드 턴 시그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턴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깜빡이 킬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관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좀 변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살펴볼 텐데 요게 내부입니다. 내부를 딱 봤을 때 어떤 게 달라졌나요? 딱 보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벌써 커졌잖아요. 맞아요. 요게 27인치 OLED 통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계기판하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 각종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꽉 차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핸들이 2스포크였는데 지금은 3스포크로 바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2스포크에서 3스포크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것도 스포티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저는 사실
예전에 GV80에서 이런 마감재 있잖아요. 가니쉬라고 그러는데 요게 뭐 대리석 느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카본이나 이런 게 좀 안 들어가나 했었는데 요번에는 카본 느낌이라든지 요런 알루미늄 패턴이라든지 요런 게 들어갔습니다. 선택이 가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시트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요게 기본이 아니에요. 옵션을 넣어줘야 돼요. 요것도 옵션을 넣어줘야 돼요. 그냥 보기엔 또 나파 가죽으로 보이네요. 요것도 그죠? 나파 가죽. 기본은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옵션을 추가를 해서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은 기존하고 똑같아요. 뭐 300마력 정도의 43토크? 요 정도 나옵니다. 2.5 터보가요. 그다음에 3.5 터보도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요번에 이제 쿠페가 나왔잖아요. 쿠페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달리면서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GV80 쿠페를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에 가격은 얼마였죠? 전에 가격은 한 6,550? 전에는 6,550만 원이었는데 380만 원이 올라가서 6,930만 원이에요. 기본이 6,930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비싼 느낌이 있는데 아까 그 외관이 좀 바뀌고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아까 그대로 그게 추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추가된 옵션들을 보면 전륜 실버 도장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 요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MLA 헤드램프 마이크로 렌즈 그게 들어가고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그다음에 후리온 스타일링 커버 히든 머플러 아까 머플러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20인치 OLED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통합형 디스플레이 요것만 하더라도 한 300만 원 하지 않을까. 내부 인테리어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키 요거 2인데 요거는 기존에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제 웨어러블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가지고 다녀도 그냥 키 없이 그게 원과의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매트, 현금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암레스트 열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석에서 저희가 오른손 팔꿈치를 기대잖아요. 여기에 이제 열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바뀐 거랑 내부에 이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380만 원 정도 올라갔다. 전에 모델이랑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GV80의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기본은 6,930만 원. 6,930만 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가솔린 2.5 터보 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요걸 가장 많이 선택을 하세요. 굳이 3.5로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8단 자동 변속기, 그다음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앞에 도로 상황을 읽어서 서스펜션이 이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렌즈 헤드램프 그 다음에 풀 LED 리어 콤비 램프 아까 그 후면 보셨죠? 그 다음에 19인치 타이어가 기본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중 접합 차음유리 바깥에 있는 소음이 안 들어오게끔 전면 그 다음에 전체 도어 뒷면은 아니에요. 뒷면 말고 나머지가 이중 접합으로 원래 유리가 요 정도 두께라고 하면 이거를 붙인 거예요. 또 두 배로 그래서 두껍게 해서 바깥에 외부의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 앞면, 뒷면, 전체 도어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보셨던 27인치 OLED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 스티킹은 안 쓰는데 요즘에 이제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좀 많이 쓰고 아니면 컬럼식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룸미러가 프레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이 없어서 깔끔하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인데 요거는 제가 때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피디님이 좋아하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 차 안에서 또 무드를 좀 잡을 때가 또 필요하거든요. 권피디님이 놓치지 않고 꼭 넣는 차 안에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무드 램프를 기본으로 넣어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백 요거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0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안전 관련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예. 그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그런 안전 관련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다음에 편의 사용에도 이런 네.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 네. 포함,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안전 구간이라든지 곡선로에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속도를 알아서 유지를 시켜줍니다. 네. 그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2.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키, 그 다음에 전자식 파워 차일드 락, 네. 아이들이 뒤에서 문을 열 수 없게 자동으로 걸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예.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네.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뒷좌석에 이제 수동으로 네. 커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뭐 자질구레한 네. 이런 러기지 스크린이라든지 뭐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죽 시트가 기본이에요. 네. 근데 사실 GV80을 구매를 하면서 천연가죽 시트보다는 대부분 그쵸. 나파가죽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건 또 뒤에서 다룰 거고요. 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앞좌석에 통풍 열선이 들어가고 2열에 열선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풍은 네. 안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콘솔 암레스트 열선, 요 중앙에 네. 콘솔에 열선이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네. 요것도 요즘에 이제 차량들이 워낙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일이 많아요. 예. 리콜로도 요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굳이 리콜로 뭐, 네. 원격으로 업데이트 해줘서 리콜을 해결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스피커가 기본으로 9개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네. 사실 요것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예. 한데 요거 가지고 또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몇 개를 이제 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게 엔진. 그 다음에 2륜으로 할 건지 4륜으로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몇 인승으로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외장 컬러는 어떤 걸로 할지. 그 다음에 휠은 어떤 걸로 할지. 내장은 어떤 걸로 선택을 할지. 이 네네. 6가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 자, 엔진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예. 3.5는 사실 우리나라랑 좀 맞진 않아요. 네. 2.5 터보만 해도 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하고 네. 그 다음에 연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2.5로 나오고 이거 3.5 같은 거를 선택하시려면 550만 원. 550만 원을 더 네, 추가해야 네. 돼요. 예. 요거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네. 예, 외국에서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예 수출할 때부터 3.5로 나가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예. 수출로 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2.5 터보를 선택을 해주셔라.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륜으로 할지 4륜으로 할지. 요건 그래도 뭐 4륜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이건 후회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 쪽에서 이제 차량 문의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후륜을 했다가. 네. 네. 그래서 350만 원을 추가하고 4륜으로 네.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네. 5인으로 할지 6인으로 할지 7인으로 할지인데 5인도 괜찮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네. 6인을 선택을 해줄 것 같아요. 7인은 좀 고급스럽진 않고 네. 6인을 선택하면 2열이 독립 시트로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네요. 네, 그리고 네. 2열에 이제 센터 콘솔이 들어가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6인이거든요. 네, 네. 5인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이 없죠. 네. 여기에 이제 시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불편할 것 그런데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네. 여기에 앉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애기나 좀 앉는데 애기도 좀 위험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 가운데로 튀어나올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그 4명 6명 탈 수 있는 게 낫죠. 네, 6인으로 해서 2열이 이제 독립 시트로 들어갑니다. 네네. 독립 시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갈 수가 있다.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3열은 2인이 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탑승할 일은 거의 없는 거고, 네. 저기는 접어서 이제 트렁크로 이용을 하시고, 네. 4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6인을 선택을 해줘서 좀 편안하게 네. 그다음에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 6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6인승 네. 250만 원 추가입니다. 7인이 더 싸요. 네. 100만 원입니다. 네, 5인에서 뒤에 의자만 더 준 거거든. 그러네. 네, 6인은 독립 네. 시트가 새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중앙에 센터 콘솔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250만 원이에요. 더 비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장 컬러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는데요. 네. 유광은 기본입니다. 어떤 색을 선택하시든. 예. 그다음에 무광은 무려 70만 원이에요. 굳이 무광으로 가야 되나? 무광이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유광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색상은 네. 무광이 4개, 유광이 8개예요. 네. 요게 이제 70만 원이 추가입니다. 요게 무광이고요. 무광 흰색이고 이게 유광입니다. 저는 사실 유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반짝반짝 있는 것 같고 블링블링 마이크로 하니까. 렌즈도 네네. 예, 좀 블링블링.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크롬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차라리 광을 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광이 죽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유광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70만 원 더 주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장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휠은 어떤 걸로 할까? 네. 휠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걸로 갑니다. 19인치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예. 20인치는 1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2인치는 250만 원이 추가가 돼요. 네. 하지만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0인치예요. 예. 근데 22인치는 120만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휠을 한번 살펴보자면 휠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요게 이제 기본 휠, 19인치. 없어 보이네. 네, 좀 없어 보이죠. 그다음에 이게 20인치. 그다음에 22인치입니다. 확실히 19인치랑 22인치랑 딱 보면 예. 22인치가 간지나 보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22인치를 선택을 하는 걸로 네. 250만 원 추가. 이거 되게 많이 추가되네요. 네, 6,900에서 850만 원 했어요, 벌써. 벌써 850만 원? 네. 우리 팔고는 한 8천만 원 넘어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장, 실내를 예. 또 어떻게 꾸밀 거냐. 네.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스탠다드 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예. 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 요게 기본이에요. 스탠다드 디자인이. 네. 요게 이제 블랙 모노톤에다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색상을 요 바닐라 베이지 투톤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요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제일 괜찮네요. 네. 그 다음에 브라운 투톤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네.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칭 파이핑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솔송송송 들어간 것처럼 그런 패턴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요것도 가죽 대신 천연 가죽. 그렇죠. 요것도 천연 가죽이 들어가죠.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대신에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그래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바닐라 베이지 투톤 그리고 브라운 투톤. 나쁘지 않네요. 예,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알루미늄 패턴이 들어간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그니처 디자인 2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퀼팅 가죽이 틀리네. 퀼팅 네. 들어가고 요게 네. 나파 가죽 네.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색상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블랙 모노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닐라 베이지 투톤 그 다음에 브라운 투톤 그 다음에 보르도 브라운 투톤 브라운 할 거면 차라리 요 색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화이트 투톤 선택의 폭이 많네요. 선택의 폭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니쉬 예. 요거 마감재를 이런 식으로 저는 어쩔 때는 이렇게 선택이 너무 많아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저 같으면 약간 바닐라 베이지나 요 화이트 투톤에 요런 약간 카본 무늬 요런 걸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요게 저한테는 좀 맞는 것 조금 더 같아서 젊어 보이는 얘기도. 네네. 그죠? 네. 물론 이제 관리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 애가 자꾸 타면 발로 뻥뻥 차거든요. 네, 그럼 이런 데 기스 다 나고 네. 굉장히 더러워지고 신발 신고 이런 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가고 아이. 뒷좌석에 또 신발 신고 왔다 네. 갔다 하고 네.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네. 이제는 화이트는 한번 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시그니처,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2 네.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예.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나파 가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러면 벌써 여기 옵션만 8천만 원 해도 넘었습니다. 8천이 넘었네요. 네, 벌써 넘었어요. 또 옵션을 골라줄 게 있는데? 아직요. 옵션 선택도 안 했는데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퓰러 패키지를 넣어줘야 돼요. 700이에요. 네.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9천 넘겠는데요? 100%? 일단 파퓰러 패키지 넣겠습니다. 아,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네. 어시스턴트 2, 그다음에 네.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요. 네. 이제 여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다 아시고. 네, 그렇죠. 네, 기본으로. 그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요것도 네. 들어가줘야 돼요. 아, 네. 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것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할 거니까 이런 네.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들어거든요. 네. 이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변경을 깜빡이만 키면 해주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운전사 스타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건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나머지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여러 형태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 네. 그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헤드램프가 앞차가 오면 상향등을 꺼주고 커브를 틀면 또 헤드램프가 그에 따라 움직이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써본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파퓰러 패키지만 넣으면 안전 옵션하고 편의 옵션을 다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저는 거. 이런 그렇죠? 거는 네. 안전 관련된 옵션은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네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네.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에 전동이 들어가는데 네. 리클라이닝 기능, 뭐 슬라이딩, 그다음에 통풍 시트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뒷좌석 아까는 수동이었죠? 이거는 전동으로. 네네네. 전동으로 들어가고 뒷좌석 뭐 목베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퓰러 패키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또 여기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썬루프는 이 정도 네. 차이면 썬루프는 넣고 싶지 않을까요? 네. 네. 뭐 썬루프를 넣으실 분들은 얼마인가요? 썬루프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네. 이것도 뭐 가격이 뭐 140.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사운드가 바뀌었잖아요. 사운드 바뀌었죠. 네. 이게 벤츠에서 쓰던 사운드 같은데 뱅앤올룹슨 네.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이건 한번 써보고 싶지 않을까요? 전에는 렉시콘이었는데 네네네. 렉시콘이 원래 160만 원 추가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써보고 싶겠죠. 네네. 벤츠에서 쓰는 뱅앤올룹슨 네네네. 고급 스피커 아니냐라고 네.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가격을 보면 190만 원이에요. 30만 원 더 주면 되죠. 저는 여기에서 살짝 신뢰감이 좀 깨졌습니다. 네. 일단 뱅앤올루슨이라고 하면 굉장히 네. 좋은 스피커인데 네. 그걸 넣어주면서 190만 원 넣는다? 네. 그러면 같은 뱅앤올루슨에서도 좋은 네. 스피커가 있고 안 네. 좋은 스피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스피커가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운전석에 앉으면 오랫동안 앉으면 피곤하잖아요. 네네네. 좀이 쓰시고 그럴 때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서 쪼물락쪼물락 해주고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네. 그런 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예.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에르고 모션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 고스트 클로징. 예. 요건 문 좀 욕심이 살짝만 딱 나는데. 넣으면 네네. 자동으로 딱 닫혀주는. 네네. 예. 요즘에 문 팍팍 달고 그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요 옵션 들어간 차는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아, 네. 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네. 요것도 써보니까 좋아요. 써보면 좋고 네. 또 곰피디님이 좋아하는 이런 자잘한 옵션 그 디지털 센터 미러 예, 근데 컨비니언스 깨방정 패키지. 옵션 네, 근데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예, 255예요. 그 비싼데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네. 에르고 모션 때문에 네. 넣어줘야 되지 욕심 않을까. 나세요? 네, 그럼 무조건 9천만 무조건 넘어요? 저는 에르고 모션 때문에. 그럼 무조건 9천만 원. 네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빌트인 캠 네. 패키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 빌트인 캠도 예전에는 안에 있는 그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죠. 네. 블랙박스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현대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서비스 센터로. 네네. 근데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다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써볼 만하다. 네. 요건 85만 원. 상태 선택 옵션 품목에서 네. 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제가 아까 선택한 거에 옵션만 가격을 따져보면 4륜 350만 원, 네. 그다음에 6인승 250만 원, 네. 그럼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600. 네. 그다음에 가솔린 터보에 22인치 네. 250만 원, 그럼 네. 얼마죠? 850만 원입니다. 850. 거기에 시그니처 디자인 2, 네.
1150만 원 됐습니다. 1150만 원. 네. 1150만 자, 파퓰러 패키지 710만 원. 아이고, 요거 계산하기 좀 쉽지 않네요. 1860에 컨비니언스 넣을래요. 그거 비싼 건데. 네. 255예요? 네. 어이구, 2115만 원 됐습니다. 썬루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140. 그건 넣어야죠. 네. 그럼 2255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스피커 한번 써보자. 스피커 한번 써볼래요. 네. 그러면 190만 원인가요? 190. 그럼 2,445만 원입니다. 빌킨 캠도 어차피 블랙박스 달아야 되니까 네, 순정으로 좀 좋은 걸로. 네. 그럼 85만 원인가요, 이게? 네. 그럼 2,530만 원 나왔습니다. 2,530에 기본이 6,930만 원이거든요. 네. 얼마죠? 9,460만 원 되겠습니다. 9,460만 원이면 X5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X5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산차를 살려다가 이 가격이면 뭐 수입차까지 해서 이제 X5로 넘어가는 거죠. 이야, 저희가 솔직히 지금까지 지구공 빼고 옵션 다 넣어도 1억이 넘는 차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이번에는 네. 1억이 넘게 다 합치면 풀옵션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